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독TV입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Combined Pharmacotherapies and Behavioral Interventions for Alcohol Dependence. 자, 음주 알코올 사용 장애에 약물 치료와 그리고 심리 상담, 전문 상담 기법을 조합해서 어떤 결과, 효과가 있을지를 판단하는 논문입니다. 자, 서론입니다. 대부분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들은 전문 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차 의료기관, 예를 들어 동네 내과나 가정의학과가 되겠죠. 단순 약물 처방과 관리만으로 치료가 혹은 또 개선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있어야 할까? 전문가의 상담은 여기서 심리 상담을 말합니다. 약물 단일로는 혹은 전문가의 상담 단일로는 효과가 어떨까? 혹은 또 약물이 있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약물이 있잖아요. 특히 대표적인 두 개의 약물이 있습니다. 날트렉손, 아캄프로세이트. 자, 그러면 어떤 조합이 가장 효과적일까? 날트렉손 혼자, 아캄프로세이트 혼자, 아니면 심리 상담 혼자, 아니면 날트렉손, 아캄프로세이트가 제일 효과적일까? 아니면 날트렉손과 심리 상담 조합이 효과적일까?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지만 아직까지 근거가 부족하고 심지어 논란이 있습니다. 날트렉손이 얼마나 효과가 있다, 아캄프로세이트가 어떨 때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두고 이제 끊임없이 논쟁이 이어져 왔는데 그 논쟁에 나름의 한번 종지부를 찍고자 시도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알아보고 싶은 거는 환자들이 알코올 그 질환에 약물 치료하고 심리 상담 각각 혹은 조합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이런 약물뿐만 아니라 위약 효과, 플라시보가 또 어떤 효과가 있을지, 특히 플라시보를 복용했을 때 우리가 심리 상담을 받더라도 플라시보를 복용하고 심리 상담을 받는 경우 혹은 그냥 상담만 받는 경우가 또 어떤 차이가 있을지, 또 그렇게 해서 치료 효과를 우리가 평가를 하고 그 치료 종결 이후 1년 뒤에 또 어떤 상태가 유지되거나 변할지를 평가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 칠판에 어떤 디자인으로 이 실험을 설계를 했는지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9개의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약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날트렉손 그리고 아캄프로세이트 두 가지 약물인데 이 두 가지 약물로 4개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자, 보십시오. 일단 날트렉손이 있는 경우 아캄프로세이트도 있는 경우가 있고, 날트렉손은 들어가는데 아캄프로세이트가 없는 경우, 반대로 날트렉손은 없고 아캄프로세이트가 들어가는 경우, 둘 다 없는 경우, 이게 아마 이제 플라시보 약이 들어가겠죠. 자, 이 4가지 조합이 가능하고 거기에 추가로 우리가 심리 상담이 들어갑니다. 심리 상담. 자, 우리가 이렇게 조합을 해서 지금 약물 조합만으로 8개의 그룹이 그렇죠. 8개의 그룹이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 그룹의 절반은 심리 상담을 하고 절반은 심리 상담을 하지 않는 그룹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그룹은 이제 심리 상담만 받는 거예요. 상담만. 약물 치료 없이. 그리고 이 약물 치료를 받는 군들은 약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약은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의사가 이 약을 처방하면서 기본적인 메디컬 매니지먼트를 해줍니다. 자, 이 메디컬 매니지먼트가 뭐냐? 이 약을 처방하면서 의사가 메디컬 매니지먼트를 해주는데, 자, 그것이 이제 총 9주, 이게 16주 프로그램인데요. 16주 치료를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이 안에서 이 메디컬 매니저 때 첫 번째 진료에서는 어떤 상담을 하느냐면 알코올 의존이 무엇인지 진단과 음주 폐해를 교육하고 또 금주를 관장하고 약물의 복용 목적과 효과, 꾸준히 복용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설명하고 또 필요시에는 단주 모임을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안내하고, 두 번째 진료부터는 음주 여부 체크, 약물 복용 체크, 약물 부작용 체크, 그리고 음주를 다시 시작한 재발하신 분들은 이제 조언을 듣고 다시 또 단주 모임으로
가는 권장을 받습니다. 참고로 이 그룹, 여기 지금 상담만 하는 그룹은 지금 의사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약물 처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전체 지금 그룹은 우리가 4주 단위로 이제 간 기능 검사를 하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 기본적인 헬스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약물과 그리고 상담, 그리고 약물을 받을 때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의사분에게 처방을 받기 때문에 메디컬 매니지먼트를 받는다. 또 이게 또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참고로 이 지금 심리 상담, 여기 심리 상담은 심리 상담 전문가가 당연히 하셔야겠죠. 그래서 심리학 전공 석사 이상의 이제 상담사가 상담을 해주고요. 여기 이 날트렉손 안카프로세이트를 처방하는 의료진은 내과 의사와 그리고 간호사로 그리고 약사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이 그럼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알코올 문제에 있어서 날트렉손, 우리 날트렉손 예전에 공부했었죠. 이거는 갈망감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아캄프로세이트는 조금 그 금단 증상을 조금 완화시켜서 금주를 좀 도와주는, 금주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약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알코올 문제에 있어서 날트렉손과 심리상담, 이 두 가지 모두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트렉손과 심리상담을 병행했을 때 더 효과적이진 않았어요. 신기하죠? 이것도 분명히 효과적이고 이것도 효과적인 건데, 이 두 개를 같이 했더니 약도 먹고 전문 상담도 받았을 때 더 효과적이진 않았습니다. 자, 예전 연구에서는 그런데 아무래도 좋은 거니까 당연히 두 개 하면 좋아요, 더 좋을 거예요 라고 연구를 해왔었는데, 이 지금 실제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날트렉손, 이 약물이 전문적인 심리학 전문가의 상담이 없더라도 충분히 효과적이란 뜻이겠죠. 자, 그리고 아캄프로세이트, 얘가 좀 슬픈 얘기입니다. 얘는 어떤 이 단독이든 날트렉손과 조합이든 상담과 조합이든 다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캄프로세이트는 효과가 좀 없었다. 그런데 자, 이게 굳이 이 아캄프로세이트를 한번 변호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여기 이제 모인 사람이 우리가 총 1383명이 이제 총 이제 모집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조건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조건이 지금 현재 모집 당시 이제 베이스라인 첫 시작을 할 때 최소한 4일 이상 금주가 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4일 전에, 5일 전에 술을 마셨고 그 이후로 술을 안 드셨다면 이제 조건이 충족하는 거죠. 그래서 4일 이상만 금주를 하면, 4일부터 21일까지인데 아마 4일 이상 금주를 하면 참가가 되는데, 아캄프로세이트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랜 금주 이후에 그 금주를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짧은 금주잖아요. 4일, 5일, 일주일 이 정도 금주해서는 이 아캄프로세이트의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 순서가 좀 뒤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을 모집할 때 이제 포함되는 기준이 있고 제외되는 기준이 있는데, 포함되는 기준은 당연히 이런 과음자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건강하게 문제없이 음주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과음 혹은 의존이 있는 분들인데, 그 기준이 일주일 기준으로 남자는 21잔, 여자는 14잔 이상, 이렇게 음주를 하신 분들이 시작일, 베이스라인 이전 90일 안에 30일 동안 연속으로 지속될 때, 일주일간 남자는 21잔, 여자는 14잔. 근데 이게 이 알코올 양이 이게 한 잔이 0.5온즈라고 하는데, 이게 알코올로 대략 한 15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당장 이 잔수를 우리가 소주 잔수로 생각하시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마 이제 외국인들보다 체형이나 뭐 음주 분해 속도가 조금 더딜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대략적으로 제가 환산을 했을 때 이게 좀 편차는 있겠지만, 일주일 음주량 남자 21잔이 남자는 한 소주 한 3병,
여자는 소주 한 2병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적죠. 이제 과음의 기준이 일주일에 남자 한 소주 3병, 여자는 소주 2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됐고, 특히나 DSM. 우리가 지금 DSM은 이제 지금 적용되는 기준은 5인데, 여기는 이제 옛날 연구라서 DSM-4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DSM-4에는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의존으로 구분을 하는데, 거기서 알코올 의존에 진단이 가능한 분들을 모집을 했고요. 반대로 이제 제외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집이 되고 신청을 해도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제외를 했어요. 첫 번째, 자, 다른 물질 사용 장애 진단이 최근 90일 안에 있거나, 예를 들면 뭐 헤로인이나 다른 이제 또 예를 들면 이런 약물들이 있겠죠. 니코틴이나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그리고 두 번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는 이 연구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치료가 필요한 몸 상태, 예를 들어서 급성 알코올 간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연구에서 제외됐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우리가 지금 날트렉손 효과적이고 심리상담 효과적인데 두 개 다 모아서 둘 다 하는 게 크게 더 효과적이진 않다라는 결론이 냈었고, 아캄프로스테이트는 어떻게 해도 효과가 없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심리상담도 단독으로 받는 것보다, 단독으로 이제 약물 없이 받는 것보다 플라시보라도 이렇게 약물이 없더라도 플라시보와 이 메디컬 매니지먼트를 같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또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알코올 의존의 이제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알코올 의존의 날트렉손 처방은 실현 가능해 보이며, 만약 1차 의료기관 및 의료시설에 이를 구현한다면 환자들이 효과적인 치료를 받는 접근성을 높여줄 것이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알코올 환자는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전문적인 알코올 의료기관에 도달하기까지, 내원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이제 진입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문제로 병원에 진료를 받거나 가볍게 진료를 가는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이 날트렉손을 처방받고 기본적인,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금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주 모임이 있습니다. 또 이런 약물에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이런 설명을 듣고 날트렉손을 복용하는 것이 그 치료를 미루고 치료를 방문하지 않는 혹은 못하는 여러 문제 음주자 분들에게 엄청난 접근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본 게, 이 치료 행위들 간의 단독 혹은 상호 조합의 효과를 알아보았으면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자, 16주 했잖아요. 자, 16주가 끝나고, 자, 1년이 지납니다. 1년 이후에는 과연 이 효과가 유지될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대부분 거의 비슷비슷해졌습니다. 효과가 많이 희석됐다는 뜻이죠. 대부분 쉽게 말해서 재발의 정의가 정확하진 않지만 기존 상태로 거의 비슷하게 많이들 돌아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좋은 효과적인 약물과 치료법이 있으니, 특히나 이런 것들은 접근성도 좋으니 이 치료를 특정 순간에 정말 심하게 악화됐을 때 잠깐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좀 꾸준히 간헐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이든 관리하듯이 이렇게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자, 마지막 제 오피니언 가겠습니다. 올리의 오피니언입니다. 사람들이 약을 먹는다는 것에 생각보다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이 어떤 성분이고 실질적인 화학적인 어떤 효과이냐에 따라서도 있지만, 그냥 그 약 자체. 왜냐하면은 우리가 플라시보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래서 약을 먹는다는 것에 굉장한 의미 부여와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 두 번째, 약물뿐만이 아니라 정기적 관리. 그러니까 약물뿐만이 아니라 이런 정기적 관리. 의사를 만나고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내 고민을 꾸준하게 피드백해 줄 수 있는 정기적인 관리를 한다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의 목표와 고민은 알코올 의존, 알코올 사용장애에 노출된 환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가깝고,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움받을 수 있는, 부담 없는 그런 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